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을미 1이 되겠고요.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 즉 오늘 태어나는 아이의 사주는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시고요. 제일 먼저 일간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 천간 중에서도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다라고 해서 음목이다라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음목이다라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을목에 대한 어떤 형상이라든가 을목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서 대체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유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꽃을 피우는 뭐 화초뿐만 아니라 풀도 을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능수보들 같은 경우도 을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여러 가지 들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대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우리가 옷을 꾸밀 때 실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을목을 설명을 할 때 을목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꽃을 피우는 화초다라고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해서 저는 음목인 을목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화초라고 비유를 하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 같은 경우에는, 양목의 경우에는 이거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라고 비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서 반드시 경금으로 작벌하고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저께 강의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쓸 만큼 그렇게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같기 때문에 좀 뻣뻣하고 강직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을목은 잘 휘거나 잘 휘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게 엉겨붙는다 그러죠. 뭐 칡넝쿨이라든가 담쟁이 넝쿨 같은 거, 내지는 호박 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넝쿨 식물들 있죠. 그것이 다 을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넝쿨 식물.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 간목 일간인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좀 뻣뻣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 반면, 을목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밝다. 이렇게 좀 생기발랄하다. 아주 발랄하다. 그 다음에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요. 친화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존 본능 같은 거 있죠. 산종 본능이라든가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간목에 비해서 을목이 더 그런 감각이 좀 튀어나요. 왜냐하면 길거리 같은데 여러 가지 풀들 같은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름을 아는 풀들도 있겠지만 이름 모르는 그냥 야생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목 같은 대림목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번개가 친다거나 해서 나무 줄기가 부러지게 되면 다시 회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뭐 낙낙장송 같은 거, 뭐 천연기념물 같은 거 번개 맞으면 나무가 못 쓰게 되죠. 다시 살리기가 좀 매우 어렵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좀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땅에다 심으면, 개나리 같은 경우도 꺾고지 한다 그러죠. 끊었다가 다시 땅에다 심으면 개나리가 다시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호박 넝쿨 같은 경우도 줄기만 잘 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러한 생존 본능이라든가 생존력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 오히려 간목이 더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을목이 그러한 친화력이라든가 생존 본능이라든가 내지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같은 것이 간목에 비해서 을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목화통명이
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뭐예요?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시사철 추나추동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항상 뜨거울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추울 때는 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와 수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제가 병화 내지는 정화, 개수라고 써놨지만은,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로서 조합하는 것보다는 정화 임수로서 다시 병화 개수로서 조합하는 것이 정화 임수로 배합하는 것보다는 공력이 월등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화라고 해서 자연적인 불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좋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도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로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는 뭐예요? 대해수, 강우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면 강우수에 물을 떠다가 노력을 해서 물을 떠다가 땅을 촉촉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병화 개수가 훨씬 공력이 큰 것이고요. 정화라든가 임수는 공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병화 개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을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고요. 계절,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봄이라고 해서 그냥 따뜻한 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한겨울의 한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도 이제 꽃샘 추위가 지나고 앞으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기온이 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봄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상승하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기온은 하강합니다. 왜냐하면 임묘진 자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양기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1양, 2양, 3양, 4양, 5양까지 계속 양이 진기하는 쪽이 임묘진 사오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하면, 신유술 해자축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음이 점점 발생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은 점점 하강하게 되는 거고요. 봄에는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점점 상승 곡선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조후의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포태법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인월은 목이 어떠냐면 인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신왕하게 되면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적당하죠.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을목이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관살이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함부로 쓴다라고 하면 뭐예요? 화초의 줄기를 갖다가 금으로서 절단시켜 버려서 화초를 죽이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월령을 얻어서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100%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경신금을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고 해서 관살을 쓰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을 적정하게 주고 따뜻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씨앗이 발화가 돼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는 건데, 관살인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밖에 내놨는데 꽃샘 추위로 인해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눈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내지는 묘종이 발화가 되거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신금이 있게 되면 오히려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서 을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하죠. 설기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가지고 있는 왕한 기운을 겉으로 유출시키게 되면 마치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이 인월에 병화가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인월에 병화를 보게 되면 꽃을 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이 굉장히 남자 여자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화가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화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뿌리를, 땅을 촉촉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야지만 을목이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개수가 굳이 뭐 위로 토출될 필요는 없겠고요. 지지로 뭐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는데 월과 이 병하고 같이 첩신되어 있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고요. 만약에 개수가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병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와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명리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청불 뭐라 그랬어요? 불청부루. 자, 이렇게 되면 맑을 청자죠. 맑은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봄에 비가 적당히 온 연후에 햇볕이 쨍쨍 내려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불청불운해서 뭐 기후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 을목을 윤습하게 만들고,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인 병화, 편인인 개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주 국세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옛날에 특히 만약에 여명이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투출한 것을 옛날엔 그렇게 좋다라고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원래는 을목의 특성상 인월에는 상관 병화가 있어야지만 사주가 좋아지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는 것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가 아니라 오늘 명식을 봐야 되죠.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기침도 콜록콜록하게 되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상해졌습니다. 참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열도 좀 오르고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지금 완전히 사람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단히 보고요. 생시 보고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역시나 오늘도 예시사주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어. 사주 격은 뭐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뭐 겁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겁재격을 하지 말고 그것도 걸록격이라고도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걸록격이 됐던 겁재격이 됐던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이에요. 그러면 그냥 걸록격은 아니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용신치용법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의 특성, 을목의 특성이 약간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건 화초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어서 반드시 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전기를 바깥으로 인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자수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가 되는데 을미 미토라고 하는 이 미토는 뭐예요? 건토 내지는 조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에는 통근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통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뿌리는 을목이 미에 내린다 하더라도 마른 땅은 어떻게 돼요? 을목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되지 않죠. 쉬운 말로 사하라 사막에 있는 풀과 같은 것인데, 사하라 사막에 있는 풀은 어떤 풀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선인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 사하라 사막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있고 물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식물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을 갖다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죽은 두꺼우면서 안에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하는 것이고, 가시가, 선인장은 이 가시가 이파리인 것이죠. 그래서 침엽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침엽수 내지는 활엽수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죠. 활엽수는 이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거고, 침엽수는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파리가 좀 이렇게 가시같이 생긴 것을 말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운 지방에 있는 나무들이 침엽수가 많고, 뜨거운 열대 지방, 뜨거운 지방에는 활엽수가 좀 많이 있겠죠. 왜냐면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을미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마치 마른 땅의 화초이기 때문에 선인장과 같다. 을미일주도 그래서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약간은 좀 가시돋친 말을 좀 많이 한다 할까요? 좀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간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 전체를 떠나서 을미일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옳지 않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론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주론만 공부하는 것은 좀 약간 편협하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배합되고 어떻게 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역시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죠. 흰 쥐의 해라고 해서 경자년이 되겠고, 연지 이렇게 자수가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 하더라도 봄이기 때문에 봄에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고요. 뭐 진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 내지는 자수 정도 하나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 선생님 을목은 경금 보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안 좋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가 있을 때는 이 수는 목을 극한다라고 경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수를 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아니지만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는 을경이 붙어 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된다. 단 떨어져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다라고. 그다음에 수가 있을 때는 그러면 수를 생해서 수는 다시 일간 목을 생해준다, 이렇게 통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의 문제는 월간에 있는 무토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쓰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건데, 토가 미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한 그런 토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토가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정제니까 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성을 갖다 파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봐야 되는데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재성이 있어도 돈을 번다라고 관점보다는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인성과 나의 상관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역시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프니까 역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빠지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 미토가 조토, 말은 딱 건토라고 했죠. 이렇게 자수가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이 건토가 습토화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가 예를 들어서 건토였는데 사막 같은 데도 오아시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가 있는데 자수가 옆에 있으면 마치 오아시스를 얻은 것 같다라고 해서 얘가 습토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수가 있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더 좋은 것은 병화가 5회 이내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월에 따뜻한 햇볕을 갖다가 비춰주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병화가 무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력을 갖추게 되면 이 병화를 갖다가 회광하는, 빛을 가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 무토는 좀 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병자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봤을 때 병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술시가 되면 아까는 자수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미토라고 하는 건토에다가 술토라고 하는 건토가 다시 가중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왕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을목이 이 무토 자체를 갖다가 감당하기 좀 어렵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좀 왕한 토를 갖다가 제한다라고 봤을 때 뭐냐면 인월의 모광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수가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로라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가중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토가 다시 가중되는 것은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왕해지는 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는 이 문제가 되는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인목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을목이 이제 뿌리를 두게 되고 인중병을 쓸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수 하나만 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봄에 가뭄이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특히나 병이 문제가 되는 무토가 있는 중에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뜨겁다라고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이 살아나게 되고요. 목이 살아나야지만 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고, 자,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을목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거 서로 합한다고 해서 금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주 진짜 잘못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서로 탐합을 해요. 이거 붙어 있다고 해서 서로 또 을경합해서 금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로 탐합하는 것이지 합해서 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합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요. 신사시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을목이 신금, 경금을 보게 되면 이 신금은 여지없이 을목을 파극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시 몇 가지 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한 번씩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